부자의 무기는 글쓰기였다. 손대자마자 월 100, 사업하자마자 월 1000. 육아하면서 손만 대면 돈을 버니 시청 방송, 라디오 출연, 대한민국 부자들을 만나 여러 회사와 협력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30대 육아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드디어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하는데 까도 양파 같은 그녀의 매력. 그 비밀은 글쓰기에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0명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 글쓰기의 비법, 글쓰기 못하면 사업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관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는 내가 마음먹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글쓰기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한국비즈니스협회 글쓰기 학회의 10명의 저자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요. 이번 책이 더욱 끌렸던 이유는 사업과 글쓰기가 세트라는 개념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팁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명의 저자 중 전혜선님의 육아맘의 부의 추월차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기가 기회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했다. 나의 진심을 담은 글들이었다. 이때는 키워드, 로직 같은 건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보고 커플, 학생,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찾아오신 것이 신기했고 다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덩달아 감사하고 신이 났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줄곧 유튜브를 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했다. 여기에서 또 최악의 소식은 시아버님 회사가 망하면서 같이 사업했던 남편과 나의 친정 아버지까지 동시에 모두 빚쟁이가 된 것이었다. 충격을 받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빠르게 나의 자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돈 공부를 했던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그렇게 2년을 버티며 충격에 건강이 악화된 시아버지와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충격을 받은 남편, 4살이 된 나의 아이들 모두 지킬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혼자 고군분투했던 나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 아이가 모두 걱정거리로 돌아왔다. 내가 원했던 인생 방향의 목표에서 주춤되는 순간이었지만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같이 이겨내기 위해 가족과 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나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해봤자 내가 일하는 것 대비 돈이 벌리는 것이지 내가 쉬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고민일 것이다. 나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 구심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엄마였고 내가 성장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건 내가 늘 했던 일이기에 이번에도 내 힘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우선 남편과 시아버지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사업가에게 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마인드부터 바꿔야 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설령 고쳐 쓰지 못해도 뚜렷한 목표만 있다면 각자의 성격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공통된 목표를 찾았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의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옆에서 매일 주문하듯 이야기를 해주었다. 쇠뇌를 시켜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끝은 창대할 거다. 힘들수록 뭉쳐야 한다. 혼자가 아니다. 일어나야 한다. 같은 말을 매일 수없이 해주었다. 그들에게 먼저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기부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뛸 수밖에 없었다. 창업가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더 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봐야 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찌 되었건 빨리 뚫고 헤쳐나가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자본 창업을 공부하고 콘텐츠에 대해 공부하고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짜는 방법을 공부하고 세상 모든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책을 읽고 실행하고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남을 요청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만남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부자라고 유명한 한 분 한 분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기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디자인 판매, 상담, 콘텐츠 마케팅, 글쓰기.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러다 무자본 창업의 대가를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 창업가 기질인데? 그 무자본 창업대가처럼 보란듯이 성공을 해야 창업가의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장님들이나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독창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었다. 성공을 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 나보다 대단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나는 그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보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면서 당금질을 했던 것이다. 내가 드리는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고 즐거워하고 돈이 벌리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함을 느꼈다. 여러 콘텐츠들을 기웃거리면서 구경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았다. 책을 읽으면서 교육을 들으러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부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얻어낸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콜라보가 되며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 무자본 창업의 대가를 만났을 때의 대화를 잊지 못한다. 3시간 동안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주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창업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일즈의 매력. 또 한 사람의 감사한 부자를 만났다. 나를 칭찬해 주면서 함께하자 손을 건네셨다. 그분의 제안은 나에게 기쁜 일이었다. 혼자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고 돈을 주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담았다. 그 속에서 나는
세일즈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너무 재미있고 잘 맞았다. 늘 하던 대로 세일즈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글로 정리를 했다. 그러다 그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책을 받고 그 저자분을 만났다. 그 후 세일즈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정리하면서 글쓰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세일즈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한국 비즈니스협회 심기루 회장님을 만나서 의논한 결과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다. 글쓰기였다. 너무나 당황하여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사업을 하면서 세일즈, 즉 판매하는 법, 마케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글쓰기를 연습하면서 또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디든 손만 대면 돈을 버는 유감함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다른 대표님들에게 협력 제안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이를 보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하며 돈이 만들어지는 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다. 나에게 판매라는 건 너무나도 쉬운 놀이가 된 것이다. 디자인도 팔아보았고, 케이크 토퍼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보았고, 화장품을 팔아도 보았고, 나의 지식을 팔아도 보았고, 글쓰기, 동영상 강의도 팔아보았다. 들이는 시간에 비례해 돈을 버는 일에서 시작해 차츰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세일즈 시스템을 하나씩 만든 것이다. 글쓰기로 천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글쓰기를 인생템으로 삼으면서 법인 사업까지 만들 수 있었다. 이 글쓰기를 인생템으로 정하고 오직 글을 잘 쓰는 방법만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글쓰기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나의 색깔은 여기까지 오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을 띄었다. 그래서 가끔 혼돈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글쓰기가 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다. 마케팅을 하자고 시작한 글쓰기도 아니었고, 출판을 하자고 시작했던 글쓰기도 아니었다. 나의 마음을 알리고 나를 알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매번 실행하고 알고 얻어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뿌듯했다. 어쩌면 이를 통해 나의 드라마 같은 혹은 영화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운 것, 알아낸 것, 모두 글로 기록하다 보니 책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어떠한 문의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독서를 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시도해보고 작가도 만나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나를 그 분야의 천재로 만들 수 있었다. 부끄럽지만 아직 나는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천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천재라고 가정하겠다. 아직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만들고 싶고 구축하고 싶다. 나처럼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좌절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냈던 것은 물론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표도 있었지만 내가 해냄으로써 같은 힘듦을 겪는 부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20대 숙녀가 돈을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불려내는 사업가 혹은 교육자가 된 지 2년도 채 안 되었다. 지금 나의 아이는 5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와 24시간 함께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내면서 돈도 벌고 있고 아이와 함께 공존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 불가능?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작은 도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싶다. 사업은 사람이다. 돈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업에 임하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 성공이 오래 가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것도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일까? 그렇지 않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함은 시간이다. 부자도 시간에 쫓기고 유감함도 시간에 쫓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발전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은 정말 중요하다. 늘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나의 어려움과 고민을 혼자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있지만 절대 사람은 혼자 클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느낀다. 누구나 다 스승이 있고 어딘가에 배움이 있기에 성장이 있다. 절대 혼자 클 수 없고 절대 혼자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서로 협력한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대기업은 더더욱 대기업끼리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사업에 성공해 그 위치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면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늘 성장하며 부자로 살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사람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가족들이 힘들었을 때에도 곧바로 하나의 힘으로 뭉쳤던 건 아니었다. 조금씩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완하면서 차츰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보물은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 돈이 벌리고 사람으로 인해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업은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 유가맘의 부의 추월차선 전혜선님의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절박함은 가장 힘이 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되지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한 고민, 가족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족 공통의 목표를 찾은 점,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자, 강사, 부자 등 유명한 분들과 직접 만나서 배우려고 노력한 점, 스스로를 나는 천재입니다 라고 말한 점,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던져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는 점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부자로 사는 모습을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전혜선 작가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시간,
미소님들은 어떻게 채우고 싶은가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